안녕하세요. 신민영입니다. 오늘의 공략주 함께 하시죠. 오늘은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와 함께하는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예,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네. 증시 전망과 함께 시장의 체크 포인트들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그 미국 주가와 국내 주가가 연동돼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또 어제 그 미국 주가의 그 탄력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국채 금리가 좀 하락했던 부분에 가장 큰 그 하나의 포인트고요. 또한 미 바이든 정부의 그 대규모 인프라 투자 부분이 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2조 달러 규모에서 3조 달러로 확대를 했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었고요. 미국에서는 그 중장비 제조업, 즉 캐터필러의 주가가 좀 올랐다는 부분에서 그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테슬라도 주가가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에서 자동차 업종이라든가 건설기계 업종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요. 국내적으로 봤을 때 그 K배터리의 그 악재가 돌출됐습니다. 특히 그 아시다시피 중국의 약진과 더불어서 폭스바겐, 현대차 등 이러한 부분의 그 내재화 선언 부분이 상당히 그 배터리 업체들의 그 부담감을 줬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 원통형 파우치형의 이러한 그 엇갈린 흐름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K배터리의 그 하락이 좀 있었던 부분이지만 어쨌든 K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타 국가에 그 비해서요 현재 성능이 상당히 뛰어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그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그 터닝포인트의 시점은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에 확인을 좀 해보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지금 원통형 부분에 그 삼성 SDI가 우선적으로 약간은 유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그 접근을 국내적으로 할 필요 있다 봅니다. 특히 이제 국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 전일도 반도체 수급 불균형 부분에서 반도체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 높아질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전일 그 차세대 그 중형 위성이죠. 1호 발사가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이 차세대 중형 1호는 국역화된 본체 제작이 특징이고요. 특히 국내 첫 국산 인공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하나그룹이 대표적으로 좀 최근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좀 부각이 될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세트랙아이라든가 하나 그 이런 한국알콘부터 뭐 LG 넥슨 이런 부분이 또 오늘 시장에 어떤 그 떠오르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미국 주가의 그 현재 그 상승, 국제금리에 대한 안정 부분은 국내 투자 심리를 안정화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반도체 수급에 현재 그 수급 불균형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주나 또는 바로 어제 그 만도가 그 올랐다 빠졌지만은 그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가 있겠고요. 오늘 이제 어제 그 또 그런 그 위성 관련주라든가 미국의 추가 부양처로 봤을 때는 바로 이제 건설기계 관련주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건설기계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 대한 관심 계속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접근해봤던 종목들도 흐름 좋던데요. 다시 한번 리뷰도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원익 계열을 제가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원익 IPS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파운드리 사업 경쟁력 부분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EUV 그 디램 쪽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메탈 CVD 장비의 국산화가 성공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영업이익도 한 2천억 돌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 최근 그 주가의 흐름을 볼 때 아주 뭐 급등은 하지는 않고 있지만은 최근 시장이 변동성을 주는데도 그 약간의 그 박스권 흐름에 수급이 좀 안정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원익 IPS에 대한 그 목표가 55,000원대, 손절 라인 45,000원대 계속적으로 유지를 좀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원익 머티리얼 좋습니다. 원익 머티리얼은 제가 그 1차적으로 목표가를 39,000원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우선 이 기업의 이제 그 특징 부분을 말씀드린다면은 상당히 그 2분기 사상 처음 그 영업이익 부분이 100억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3D 랜드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의 구조가 90단화로 변화가 되면서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를 도달했는데 최근 그 동기업의 어떤 반도체 업황이라든가 또는 이러한 그 쑥가스에 대한 수요를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다시 2차 목표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000원대를 접근하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뚫어낸 원익 머티리얼즈 2차 목표가는 42,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주 만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보실 건가요? 예, 아까 제가 차세대 중형, 차중이라 그러죠. 줄여서 1호기를 발사를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인공위성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네네.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아까 자체 공정이라고 했습니다. 플랫폼 부분이 통해서 첫 국산의 인공위성입니다. 최근에 이제 현대차도 EGMP라는 플랫폼이 크게 좀 부각됐듯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아마 국내적으로도 크게 좀 부각이 되지 않나 볼 수 있겠고요. 또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하나그룹이 상당히 전반적인 인공위성의 부분에 궁극적인 이런 투자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바로 하나 시스템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시스템 관련 모멘텀들도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일단 실적을 먼저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기존의 방산 부분의 매출은 20%의 성장은 꾸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동기업 같은 경우가 상당히 우주 스페이스 분야 부분에서 바로 모빌리티의 안테나 사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강화하면서요. 일단 영업이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바로 서비스라든가 신규 사업 비용들이 상당히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최근 아까 말씀드렸던 방산 부분, IC 부분은 여전히 이제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고 또 매출 성장성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신사업 추진에 대한 추가 투자 설비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익 개선은 크게 개선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은 최근에 우리가 PBR이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PER보다는 즉 뭐냐면 프라이스 드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라이스 드림 레이토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꿈이 있는 주식은 성장과 기술력 부분에서 주가가 반등을 해줄 수 있다는 최근의 시대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에 매출은 늘어나지만 영업이익 부분에 대한 단기 부담감은 있다 하더라도요. 이러한 향후 꿈과 희망이 있는 종목 그런 점도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겠고요. 이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신사업 강화다라고 우리가 접근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동기업은 이제 보급형 전자식 위성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죠. 카이메타를 인수했습니다. 지금 한 9% 정도 인수를 좀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바로 이제 범용 지상 모빌리티 안테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메타 구조를 사용해서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고성능 고가 항공기라든가 이 부분에 타겟을 하면서요 상당히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테나 시장은 우리가 상당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매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한 동기업이 또 하나의 이제 신기술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미국의 오버헤어에 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최근 이제 여러 가지 이게 나오잖아요. 항공 바로 모빌리티 사업을 진출을 좀 했던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45%의 지분을 투자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사업을 진출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근 동기업의 흐름을 볼 때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위성통신 안테나라든가 도심 항공 모빌리티 부분에 상당한 설비 투자 부분이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련의 초기 비용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 100억 원 정도의 현재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동기업의 방산 부분의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사업의 높은 성장성 부분에서 수익성에서는 그렇게 신사업의 진출에 따라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현대차와도 함께 참여하고 있는 UA팀 이런 부분에서 현재 동기업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우리가 메가 트렌드의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바로 이제 차중 1호에 대한
시장의 그 어떤 그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첫 국산화 인공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발사 성공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부각되는 게 정부 주도보다는 민간 기업으로 의 어떤 주도권이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의 이런 부분에 그 체제 부분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표준 플랫폼이 만들어짐으로써요. 현재 인공위성의 가격 다운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현재 소형 위성이라든가 탑차체라든가 지상체 위성 부분에 대한 기대가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업도 하나 시스템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현재 저궤도 인공위성 모빌리티 사업의 안테나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봤을 때 이런 우주, 스페이스 이 부분에서 이제 기체, 인프라라든가 서비스의 모든 분야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금년에 이제 미 항공안전청의 FFA인데요. 이 부분에 이제 인증 신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분야에서 이런 교통 간제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좀 부각이 되지 않겠다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동기업도 이러한 해외 바로 이제 우주 쪽에 상당한 변화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의 이제 차트 흐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잠깐 좀 보신다면요, 차트상 최근 전체적인 물량 소화 과정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진 이런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현재 거래량 부분도 조금씩 증가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입형 수렴이 계속적으로 진행된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흐름을 볼 때 최근 주가의 어떤 항공우주와 맞춰서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 한 시초가로 좀 하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22,500원대를 접근하고요. 손절 라인은 18,500원대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우주 항공주 중에서 나왔습니다. 목표가 22,500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혹시 무료 방송 통해서 뵐 수 있을까요? 예, 오늘도 역시 무료 방송을 하는데요. 오늘은 오후 10시 30분에 현재 시장의 핵심 섹터들 반도체주라든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많이 참석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BN골드 황대현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